병원 복도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박준혁? 3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좋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 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저는 정은이 쉰둘입니다. 인천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중장년층 대상 인문학 강의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4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홀로 살고 있죠. 결혼한 딸이 미국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외롭지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죠. 주변을 둘러보는데 창가 쪽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모습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어요. 입술이 벌어지더니 놀란 표의 얼굴 가득 퍼졌습니다.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말 은희가 맞냐고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황당했죠. 30년 만에 그것도 병원에서 이렇게 마주칠 줄이야. 대기실 한쪽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서로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냐고요. 무릎이 좀 불편하다고 대답했죠. 그는 허리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긴다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쉰을 넘기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은 했냐는 질문에 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4년 전 남편을 잃었다고 했죠. 그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5년 전 아내를 보냈다고요.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야 했죠. 일어서는데 그가 물었어요. 진료 끝나고 시간 있냐고 차라도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다고 대답했죠.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졸업 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녀는 있는지 등등. 그는 속초에서 갤러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인천을 떠나 바다 근처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닌다고 했어요. 저도 딸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본다고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들 이야기, 그때의 추억들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반 친구들이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부끄러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졸업했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으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거였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벌써 오후 2시가 넘었더군요. 일어설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재회라니. 게다가 서로 좋아했었다는 고백까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준혁이었죠.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좋았다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했어요. 처음엔 문자로, 나중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죠. 젊은 시절 추억부터 요즘 일상까지 모든 걸 공유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인천으로 올라온다고 했어요.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죠.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날씨가 좋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강의 준비하며 느낀 것들, 카페 손님들과의 에피소드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앉았어요. 수면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은희를 만나고 나서 삶에 활력이 생긴 것 같다고요. 5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견디기만 했는데 요즘은 기대되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저 역시 비슷했거든요. 4년 동안 감정이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는데 준혁과 이야기하며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인천 구도심의 작은 식당이었죠. 음식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의 공허함,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요. 말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속초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속초로 놀러 오라고 갤러리 카페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도 될까 망설였지만 곧 좋다고 대답했죠. 궁금하기도 했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52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설렘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더군요. 2주 후 속초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불안하진 않았어요. 준혁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30년 전부터 알았던 사람이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초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차를 타고 그의 갤러리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어요. 아담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벽면엔 지역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론 동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그가 말했어요. 이곳이 자신의 안식처라고 아내를 잃은 후 이곳에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다고 했습니다. 함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죠. 해가 기울 무렵 근처를 산책했어요. 작은 항구를 지나 등대까지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4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녁은 항구 근처 작은 음식점에서 먹었어요. 신선한 회와 따뜻한 매운탕이 나왔죠. 음식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편했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았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은희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이런 느낌이 다시 올 줄 몰랐다고 했죠.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왔어요. 2층에 작은 게스트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거기서 쉬고 내일 돌아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조금 망설였지만 받아들였어요. 이미 버스 막차 시간이 지났고 무엇보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게스트룸은 깔끔했어요. 창밖으론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준혁이 차를 준비해줬어요.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 이야기, 후회하는 것들, 앞으로의 꿈 같은 것들이요. 그가 말했어요. 은희와 계속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편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더군요.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거든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떴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죠. 1층으로 내려가니 준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였습니다. 함께 먹으며 오늘 일정을 이야기했어요. 점심때쯤 인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준혁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음에 또 오라고, 자주 만나자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터미널까지 바래다 줬어요. 헤어지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은희를 만난 게 인생의 선물 같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어요. 준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속초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30년을 돌아온 인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규칙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였어요. 때로는 제가 속초로, 때로는 그가 인천으로 왔죠. 만날 때마다 대화 주제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였다면 점점 인생관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나누게 됐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강사실에서 동료 선생님이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하더군요.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말하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죠. 누군가 저를 봤나 봐요. 남자와 함께 걷는 모습을 말이에요. 강사실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0 넘어서 연애냐는 말부터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냐는 핀잔까지.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인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지기로 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서로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딸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할 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누구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병원에서 우연히 재회했다고 설명했어요. 서로 배우자를 잃은 후 외로웠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사기꾼은 아니냐고, 재산 목적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딸 입장에선 엄마가 누군가에게 속을까봐 불안했을 테니까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라는 것, 아들이 있어서 재산 문제도 해당 없다는 것,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을 뿐이라는 것까지요.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요. 다만 천천히 진행하라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눈물이 났어요. 딸의 허락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준혁도 아들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면 좋다고 응원해 준다더군요. 우린 서로의 가족에게 인정받은 셈이었습니다. 그 후론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숨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넉 달째 되던 어느 주말 준혁이 제안했어요. 설악산 단풍 구경 가자고요. 날씨도 좋고 단풍이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설악산 입구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을 단풍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온 산이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상 전망대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멀리 동해가 보였죠. 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산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낙엽을 밟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말없이 걷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점심은 산 아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산채 비빔밥이 나왔어요. 건강한 맛이었죠.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겨울엔 제주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따뜻한 곳에서 며칠 쉬다 오자고 했죠.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어요. 기대됐습니다. 오후엔 신흥사를 둘러봤어요. 고즈넉한 절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당 앞에 서서 잠시 기도했어요. 준혁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해질 무렵 속초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갤러리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룸에 머물렀어요. 이젠 익숙한 공간이 됐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준혁과 함께 걸었던 산길, 나눴던 대화, 바라봤던 풍경들이 떠올랐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달째 되던 날, 준혁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계속 이렇게 만나기만 할 건지 아니면 더 가까워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더 자주 보고 싶다고, 가능하다면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각자 생활 기반이 있고 정리할 것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했어요. 준혁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자고, 급할 건 없다고 했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그 대화 이후 더 편해졌어요.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어요. 따뜻한 남쪽 섬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올레길을 걸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죠. 특별한 일정 없이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을 걸을 때였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은희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두렵지 않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아프거나 늙어가는 모습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점차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커뮤니티 센터 동료들도 이젠 축하한다고 보기 좋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수강생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인다고 분명 좋은 일 있는 게 맞다고 하시더군요. 부끄럽게 웃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살에 만나든 52에 만나든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진심이에요. 설레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더군요. 젊었을 때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습니다. 하지만 쉽게 타버리기도 하죠. 반면 황혼의 사랑은 달라요. 온기처럼 따뜻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급하지 않고 격렬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실되죠. 인생의 쓴맛을 다 본 후에 만났기에 더 소중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도 준혁과 통화했어요. 다음 주말엔 그가 인천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하더군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교실에서 준혁을 처음 봤을 때의 설렘, 그리고 지금 52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떨림. 세월은 흘렀지만 감정은 여전하더군요. 아니, 어쩌면 더 깊어졌을지도 몰라요. 인생의 무게를 알기에,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이 순간이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의 문자였어요. 눈 오는 속초가 아름답다며 사진을 보내왔더군요. 저도 인천 눈 풍경을 찍어 보냈습니다. 작은 일상을 나누는 게 행복했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어요. 용기 내어 문을 열고 나가니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군요. 30년이 걸렸지만 우린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펼쳐질 겁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웃고 때론 함께 울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건강한 노후생활 TV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혼에 찾아온 떨림이 늦은 걸까요? 아니면 딱 맞는 타이밍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황혼에도 여전히 사랑은 찾아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어딘가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